자, 사실은 이제 이번 추석 때 가장 큰 화두는 사실 김건희 공천 개입에 관련한 녹취록 내지는 더한 증거가 터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는데 추석 연휴가 그냥 안 하고 지나가면서 이제 와서 이제 뉴스토마토 오늘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네. 내일 갑니다. 내일 갑니까? 아침에.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추가 얘기들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아, 공천 개입 의혹이요. 네네. 예. 윤석열과 김건희가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그 MC로 명명된 명태균 씨 음성 파일까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명 씨가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이 창원으로 가게 된 이유가 이미 명태균 씨가 거기에 이 사람을 꽂아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보궐선거예요. 2022년. 그렇죠. 보궐선거. 이 당시에는 당대표가 누구였다? 준석이었다. 준석이. 그리고 대통령, 이게 나온 게 대통령 되기 직전입니다. 윤석열. 취임식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준석이가 윤석열이랑 각을 세우면서 마치 뭔가 둘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취임도 안 한 대통령이 아니지. 김건희가 그렇죠. 김건희가 우리 태균이 오빠가 걔 거기 꽂아달라는데 보고래? 그랬더니 준석이가 네? 그러고 꽂아준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은 모른다는데? 나는 모르고 당대표가 모르면 누가 윤상현이 보고? 그때 했는데 나는 몰라요. 이렇게 되고 말 있어요.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로.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게 2022년 2월 29일 지리산 칠불사 주지스님 방에서 김영선, 명태균,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나중이고요. 네.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을 김해로 옮겨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공천 개입을 해갖고 이거를 실무로 진행했던 사람이 사실상은 명태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명태균이 한 얘기는 2022년 5월 9일이거든요. 그 이 씨하고 통화해서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나는 김영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뭐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고 얘기했다. 이거는 김건희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지. 다른 사모가 따로 있지 않는 그렇죠. 이상은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칠불사? 칠불사 회동. 요거 나올 때는 이제 그다음 또 그 녹취는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 거예요.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들고 그 개혁신당에 찾아가서 개혁신당에 찾아간 게 아니라 칠불사에 찾아가서 개혁신당 몰래 만난 거지. 개혁신당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김영선이 야 요거 줄 테니까 내가 1번 달라. 여러분 그렇게 한 아시죠? 거예요. 저희가 개혁신당이랑 한 건물에 있습니다. 네.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이준석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형인가 봐. 형제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누구를 만났으면 저희 레이더에 무조건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안 만나고 칠불사라고 먼 데를 갔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만난 내용은 뭐냐면 내가 김건희 말 듣고 김해로 옮겼는데 김해에서 경선도 안 붙이고 나를 컷오프 시켰어. 그러니까 재보궐에서는 갔는데 그 창원으로 옮겨서 됐는데. 그렇죠. 됐는데 김해로 옮기라 그래서 옮겼더니 이번 총선에서 이번 주 김해로 옮기라고 옮겼더니 컷오프. 아예 컷오프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조물까지 먹었잖아요. 김영선이가. 똥물 그래서 처음에 김영선은 수도권을 간다 그랬어요. 창원이 지겹거든. 원래 수도권에 돼 네, 있으니까. 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아이고 수도권은 자리 없어요. 그러면서 김해에다가 권유를 했다는 거야.
근데 김해에 들어가서 권유를 해갖고 가갖고 내가 김해 도전장을 냈는데 한동훈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예 경선 자체를 안 시켜줘 버렸어. 컷오프. 그래서 김영선은 화가 난 거야. 그냥 창원에 있었어도 되고 수도권에 줘도 되는데 그치. 예? 이거 건희가 나를 물먹였구나. 그래서 가라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영선이 언니도 머리가 짧은 거지. 그나마 지금 있는 상황에서 건희를 연맥일 수 있는 준석이를 찾아간 거지. 준석아. 누나가 말이야.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거를 네가 터뜨려. 네가 터뜨리고 나를 1번을 줘. 비례대표를 1번을 줘.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오 이거 진짜 큰데? 이거 써먹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갖고 지네 당 관계자 다 됐고 은밀하게 회동을 하면서 심지어 책사로 모시고 김종인한테까지 이 사안을 다 알린 거야.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 천하람 그리고 누군가는 이러한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야. 문제는 이 새끼가 이걸 터트려가지고 김건희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 저도 유리했을 거고 또는 민주진영 쪽에서 진짜 200석을 넘게 차지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큰 어떤 정보일 수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준석은 이걸 어떻게 했다? 이거를 묻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뭐 이거 뉴스토마토 나온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준석이 덮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4명이 있었거든요. 현역 의원이 개혁신자 4명이 있었는데 한 명만 더 하면 뭐 보조금도 더 받고 뭐 토론회도 나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거 풀었다가는 자기한테 득될 건 없고 괜히 한동훈만 좋은 일 시켜줄 것 같다. 한동훈이나 민주당만 좋은 일 시켜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왜 이걸 덮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아니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준석이 나와갖고 열심히 하면 민주당 표보다는 아무래도 국진당 쪽 표를 따올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리고 뭐 지가 비례 7번, 8번까지도 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이 박영선이래. 곧 박영선도 등장하겠지만 이 영선이란 이름이 그러네요. 이 김영선이 이거를 갖다가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무지 고심을 했었다는 얘기지. 나는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은 그렇습니다. 영선이가 이걸 들고 왔어요 라고 하는 거를 나는 어떻게든 김건희가 상의했을 걸로 봐요. 이준석이가. 그래서 이걸로 딜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준석이는 미리 이중 스파이즈, 박쥐짓을 한 거야. 아하. 영선이한테는 1번은 못 줘요. 3번 드릴게. 야, 3번 불안해. 1번 안 주면 안 돼. 이게 3번이면 우리 충분히 7번까지 된다니까? 문제는 김정희가, 야, 걔 거기 집어넣으면 우리 오히려 경쟁력 떨어져. 결국은 추호가 자른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준석이는 영선이 1번으로 받아줄 생각도 없었고. 생각 자체가 없었네. 그리고 이용한 거네. 요걸 갖다가 얘기를 함으로 인해갖고 김건희 측에서 김영선을 압박을 해가지고 스스로 주저앉게끔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이거 있으니까 내 거 하나 좀 까주세요 뭐 이렇게. 아니지. 그렇게 해갖고 지가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가야 되는 사안을 김건희가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 덮어줬고 선거법 위반 덮어줬어. 왜? 경찰이 기소를 안 했거든. 선거법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히 있었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아예 무혐의를 했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았어. 여기에 누가 힘을 썼겠느냐? 김건희가 힘을 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종인이 오늘 뭐 나와가지고 김영선이 1번, 3번 달라고 요구했는데 집까지 찾아왔다. 근데 내가 안 된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내일 김영선 의원이 자기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입 닫고 있었어. 왜? 뭐 장관이 됐든 기관장이 됐든 뭐 하나 줄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심지어 날라갔네? 체코로 도망을 가버렸네? 이런 씨부라 하면서 영선 언니가
나 이렇게 된 바야. 의원 안 해도 좋아. 기관장 안 해도 좋아. 내가 대신에 준석이랑 건이 내 데리고 간다. 라는 심정으로 내일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급하게 오늘 체코에서 전화가 올 수가 있죠. 그렇지, 뭐라고? 뭐가 오겠지. 영산 언니, 아유, 내가 다 준비를 했지. 조만간 발표 있을 거예요. 복지부 장관 어떠셔? 뭐 이따위로든 모든 딜이 지금 글쎄. 체코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 그러면- 이미 아니에요. 이렇게 된 이상 안 될 텐데. 이제. 그러면 명태균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 명태균도 왼수인 거죠. 누구한테 왼수야? 영선이 언니한테 왼수인 야, 거죠. 쌍욕까지 들었다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기자들이나 외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상석에 앉아가지고 너는 찌그러져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김영선한테 김영선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이 이 얘기를 하는데 찍소리를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뭐 쌍욕도 했다고 합니다. 쌍욕을 했다는데 이 사람 아무 말도 뭐야? 못했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이 사실은 김건희한테 얘 김해로 보내시고 컷오프 시켜버리세요 라고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봐요. 왜? 김건희가 뭘 합니까? 창원 지역, 뭐 김해 지역, 경북 지역에 있는 지금 정치 상황이나 의원 상황이나 공천 관련된 얘기를 지가 판단해, 만약 지가 개입을 했다 그러면 지가 판단해갖고 이걸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100% 명태균이 말 듣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기존에 있는 지역구 의원을 빼갖고 다른 데다 돌리고 거기에다 초선이나 낙하산을 떨어뜨리는 이 방식을 이게 김건희 아이디어로 해서 생각해 낼 수 있는 스킬이냐고. 이거 100% 명태균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 아저씨 뭐야? 그냥 뭐하는 뭐- 아저씨야? 뭐 역술은 또 아니래요. 아니고 그냥 그 선거 때마다 그쪽 지역에서 왜 정치 책사라잖아. 뭐 어? 정책 책사 같은 소리 하고 책사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있어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뭐 성명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지. 김건희, 김영선 해갖고 이렇게 숫자 해가지고 93%, 이렇고 막 45%. 그런 건 그 우리도 다 할 줄 알아. 그렇지. 우리 아기 때부터 했어. 근데 걔는 이제 그 방법으로 뽑았다는 게 안 알려주면서 제가 성명학적으로 해봤는데요. 김영선하고 김건희가 안 맞아. 여러분 궁금하시면 뽑아보세요. 김건희, 김영선 뽑아보시면. 아니 근데 처음에는 명태균이 김영선을 이제 저쪽에 소개시켜줘가지고 창원으로 갑자기 그 보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명태균이 내가 대통령하고도 전화했다, 된다 이러면서 진짜 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할 때는 내가 전화해보니까 안 된다는데 여사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녹취록 안에 무슨 내용이냐면 안타깝게 김건희 목소리는 없습니다만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사 받았지? 아마 이 씨는 기자 같아요. 기사 받았지?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너 누가 기사 주셨는데, 그거 내가 쓴 거야. 내가 쓴 건데, 이거, 여사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컷오프야. 김영선 컷오프야. 컷오프야. 그러니까 그 기사 오늘 띄워야 돼. 그 기사를 띄우면 내가 그거를 여사한테 보내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를 김 여사랑 합의를 봐가지고 떼고 붙이고 기사 작성해가지고 기사도 자기가 썼다 그랬으니까 기사 작성해갖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것까지 다 했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공천을 명태균과 김건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궁금한 게 김영선하고 명태균이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창원에 꽂아줬는데 명태균에게 약속한 것을 주지 않았겠지. 아는 게 아니냐. 쉽게 말하면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제대로 안 들어온 거죠. 아니면 나는 명태균은 김영선하고 계속 같이 가려고 했는데 김건희 쪽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김건희 쪽에 안 된다는 명태균이 결정한 게 맞아요. 김영선이 김건희하고 친해질 이유도 없지만 둘이 생각을 해봐. 김영선과 둘이가 자연인이라고 했을 때 뭐 성이 희성이라 친해졌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둘 사이에 친해졌다고 하면 반드시 중간에 누군가 연결고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 전부터. 난 그건 명태균이 꾸준하게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요. 누굴까? 뭐가?
명태균과 김건희 사이의 연결고리. 아니. 김영선과 김건희의 연결고리가 명태균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난 궁금한 게 그럼 김건희랑 명태균은 어떻게 연결됐냐는 거야. 아마도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걸 했었다고 하니까 그 전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아마 소개를 받았겠죠. 요쪽 경상도 지역에 이 사람이 꽉 잡고 있습니다. 꽉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엮으시면 됩니다 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 명태균은 자기 나름대로 지금 중앙위원들도 다 명태균한테 꼼짝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만한 힘과 역량을 김건희랑 보여주면서 오빠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되지 이렇게 하듯 이명수 기사 하듯이 엮었을 거예요, 명태균이를. 그래서 명태균이는 그 힘을 얻고 이번에 저기를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 생각 해봐요. 지금 명태균이 이쪽 지역 사업에 자기가 국회의원을 꽂아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건 딱 하나야. 이권 사업에 대한 거를 어떤 형태든지 연결해갖고 돈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창원에 만약 보궐이라서 영선이를 꽂았어요. 근데 영선이가 그쪽 지역하고 연고가 부족하잖아. 그럼 그런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장악력이 없는 거야. 지역 장악력이. 그렇지. 지역 장악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명태균이 요구했던 건설 사업 수주라든지 모종의 이거를 난 못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 김영선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내각제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하고 가장 큰 차이점 저는 딱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내각제가,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인데 내각제가 되면 진짜 위험해지는 게 뭐냐면 중앙당의 공천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내각제가 되면. 지역 유지 이런 사람들 토호들하고만 딱 연결돼 있으면은 중앙당은 필요가 없어져. 그래서 대대로 명태균은 창원의 토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창원 안에서 연결고리로 먹고 사는 이익 집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영선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김영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이익 사업을 못 해준 거고, 그래서 창원에 계속 있어도 되는 이 김영선을 미루는 이유는 명태균이 얘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선이 10년간 정치 낭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잊혀진 사람이고 힘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물 끼워놓은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의원이 되긴 됐는데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역 수익 사업을 떼어오거나 또는 의원들 사이에서 뭔가 자기 세력이 있어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뭔가를 끌어온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1도 없는 거야. 명태균이 김영선한테 뭔가 샤바샤바를 했을 때는 그래도 얘가 정치 경력이 좀 있는 애니까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나가리다. 수조문이나 처먹고 있고. 딴 데는 몰라도 창원 사람만큼은 내가 주물럭거릴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는 명에서 무리하게 영선이를 뺀 거예요. 근데 수도권 지역은 한동훈이 다 쥐고 있으면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맞다가게 줄 데가 없으니까 일단 김해로 가보세요 한 거였는데, 김해에도 이미 먼저 선점한 사람이 있어갖고 둘이 예를 들어 경선을 붙였다고 하면 김해 쪽 의원보다는 영선이 지명도가 있으니까 됐을 수도 있어. 아예 안 붙여버린 게 영선이는 빡이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지. 컷오프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은 지역 토인 명태균과 그 사람의 욕망이 결국 김영선을 미필적인 피해자를 만들어. 나는 피해자라고도 생각 안 하지만 아무튼 김영선을 빡돌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파일이 있어요. 뭐냐면 요거는 실제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X나 뭐 이런 쪽에 게시판 댓글이나 찌라시로 돌고 있는 얘기가 김건희의 매우 밀접한 친인척이 공천과 관련한 직접적인 돈을 받은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어제 그제 돌았어요. 찌라시가. 근데 오늘 그게 없어. 오늘 터지는 내용 중에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오후에 터질지 내일 터질지 아니면 낭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요렇게 이미 명태균과 김건희가 작정을 해서 김영선을 컷오프 시켰고 그걸 갖다 기사화하는 것까지도 명태균이 기사를 직접 썼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대가로 어떠한 금품이
금품이 명태균한테 갔든 아니면 건희 오빠한테 갔든 아니면 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간 증거가 추가로 밝혀지게 된다 그러면 이건 매관매직을 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매관매직이 이거 사실이면 보세요. 명태균 씨가 여기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와서 전화해서 라고. 그럼 이거 사모는 김건희 거고 대통령 윤석열일 거 아니에요. 사모가 자기 집 사모를 여기에 끼워 넣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 명태균이 지 혼자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이게 자기 권력을 과신하고 있고 그렇죠. 또 뭔가가 불만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김영선한테. 거기다가 이 사람이 또 뭐 들리는 말로는 김건희나 윤석열 통화를 막 스피커폰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들려줬다고 하더라고. 주변 사람한테 그 주변 들려줬다고 사람들한테 하죠? 이걸 다 들려줘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이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니라고 하면은 명태균이 혼자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짐에서는 별 반응이 없고 대통령실도 체코로 튀었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코로 튀고 없는 사이에 영선 언니한테 입막음 할 수 있는 적절한 어떤 조건들 그리고 준석이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명태균과 김종인 기타 등등 이 사실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천하랑을 비롯한 이런 인물들에 대한 대충적인 입막음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가 만약에 사실이면 이제 선거 개입으로 이거는 탄핵감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 당해야 돼. 오늘 김건희가 없지만 오늘 민주당에서는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탠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상장을 한다고 특검법 할 합니다. 때마다 의혹이 하나씩 그럼 근데 이 나라는 최태우는 저리 가라야. 아니, 특검법 낼 때마다 다 달라 내용이. 결국 내가 늘 얘기했잖아. 언젠가 최상병 특검, 도이치, 김건희, 줄리 모든 것들이 하나로 완성된다. 합쳐진다. 야. 지금 공천 개입 의혹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근데 미주토마토가 과연 김건희 목소리나 윤석열 목소리를 안 가지고 있겠느냐? 저는 명태균 이 통화가 가장 약한 골이라고 나도 생각해요. 제일 약한 작은 거. 것부터 깐 거야. 거예요. 그리고 뉴스토마토에서는 대통령실 반응을 봐가면서 그렇지, 하나씩. 목을 조이겠지. 그럼 고발할 시점을 어느 시점에 잡아야 될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실이. 그리고 해명을 하면 말이 꼬일 수밖에 없거든 대통령실이. 봅시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언제는 체코 가 있는 동안에 자칫하면 김건희가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 왜요? 어? 어떻게 안 돌아와? 혼자 망명하는 거지. 에이.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아니면 상민이가 거기 같이 간 이유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 중 두 사람 중 하나가 국방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인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여사님과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음해와 이런 걸로 해갖고 지금 한국의 여론이 너무 나쁩니다. 들어가시면 공항에서 체포대가 기다릴지 모릅니다. 우리 계엄하고 들어갑시다. 이럴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계엄하면 지가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응? 계엄하면 지가 못 들어오는 아니 거 계엄해놓고 그로 들어오는 거지. 계엄군들이 다 장악하고 정리 다 하고 국회의원들 다 잡아 집어넣어놓고 특검법 무산시키고 난 다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그 전에 일어날 수 있었죠. 그 선거 전에도 이런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을 개혁신당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그 상황에서 지 개인 보신을 위해서 김영선이를 배신 때리고 김건희한테 이 정보를 흘림으로 인해 갖고 그걸 덮음으로 인해 갖고 사실상 그 국짐이 100석 이하로 확 빠져버릴 수 있는 중요한 정치 이슈 하나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선이는 그걸 바라고 있었거든. 국정농단 자체를 눈 감은 것도 나는 이준석한테 이것도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봐.
당연한 거고요. 지가 무슨 뭐 개인적인 조언이었을 거다 이 얘기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이 새끼 왜 이렇게 따끈비지근하게 이따위로 얘기를 하지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저지른 짓이야. 자기가 저지른 짓. 그렇죠. 자기가 입막음하고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김영선은 둘은 확실히 죽여야 돼요. 명태균과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한테 예를 들어 김건희하고 연락한 적 없다라고 총을 쳐줄 수는 있어. 김건희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준석과 명태균한테는 돌려줄 건 복수뿐이거든. 그러니까 이 둘에 대한 입장 얘기라도 반드시 김영선은 한다고 봅니다. 이준석의 정치가 여기서 근데-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국짐 사람들의 이 생각 자체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나중에 좋은 자리 준다 하면 또 아니라고 하거든. 맞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얘네들의 맞아. 어떤 그 시나리오 안에서 이게 있었어요. 이준석이 합당을 하고 오세훈이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둘이서 경선을 해갖고 차기에 이재명과 대회전을 치른다. 그 과정 중에 당명도 바꾸고 윤석열도 탈당시키고 해갖고 세탁을 한다. 걸레질을 한다라고 하는 얘네들의 플랜이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터지게 되면 이준석은 오갈 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복당한다고 해봐봐요. 지금 국짐하고 합친다고 해봐봐. 이준석 뭐 되겠냐고. 결론적으로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만 죽여서 끝나면 안 되죠. 뭐 다 있었잖아요. 여기 김건희, 윤석열 다 잡아 넣어야죠. 7불사에 간 사람들 다 알았던 거잖아. 다 개혁신당 알고 다 있었죠. 알았던 거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자기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정말 국정을 농단하고 말도 안 되는 국기문란이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입을 덮은 거예요. 몇 달 동안 이준석은. 그리고 대통령도 공천에 개입했고, 대통령 얘기도 나오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아무 당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당의 공천에 개입했다. 이거 윤석열이 박근혜 2년짜리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 그래서 한동훈이 야 네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나를 모르게? 라고 해서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경찰은 기소를 안 했지만 검찰이 선거법을 다시 이유로 해서 10월 전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동훈 발로 시작될 수도 있다. 라는 근데 기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동훈도 몰랐을까? 어? 말이 안 되잖아요. 한동훈은 지금 나는 몰랐던 것 같아. 에이 그게 말이 되나? 그래서 김해에 컷오프가 일어나게 된 거야. 어? 경선을 못하고 컷오프가 일어나게 된 거는 보내기는 김건희가 보냈어. 그리고 한동훈한테 내가 하나 보냈어. 그쪽에 신경 좀 써줘 했는데 아니 나는 여기 이미 내가 박아놓은 애가 있는데 나 이거 신경 못 써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와 한동훈이 나눠 먹기 하는 과정 중에 쩌리가 된 김영선이 피해를 받고 김영선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로 이 새끼들 다 날려버릴 거야. 그러고 준석이를 찾아갔다가 또 배신을 당한 거고 근데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었다가 이제 이게 터져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터져 나와도 내가 김영선이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다는 거는 이거를 공개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이거를 빌미로 해갖고 나도 하태경처럼 좋은 자리로. 뭐라도 2억짜리 연봉 2억짜리 하나는 해주겠지라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근데 전혀 안 와. 소식이 없으니까. 소식이 없어. 아니 이것들이 나를 물러보네? 라는 차원에서 영선이가 먼저 이거를 흘리기 시작했을 거다. 이 기자들한테 다 뿌렸다는 거 아니야. 텔레그램에 관련된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영선 언니의 마지막 마지막 승부수, 마지막 욕망의 발현이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덕분에 국짐과 이 윤석열 정권 자체가 이 불씨로 인해 갖고 다 불사질러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